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으며 미국 역시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이 기소한 멍완저우 화웨이 CFO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캐나다 법무부는 캐나다는 신병 인도법과 국제조약, 캐나다 헌법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공식적으로 신병 인도 절차를 착수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인의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개인소득은 지난해 12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올해 1월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지속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한 컨퍼런스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올해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제 지표를 볼 때 당시 예상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유은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들 2,5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2,2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73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급락세 보였고요. 남북 경협주들도 거의 20%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반면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내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무역 전쟁과 관련된 빅딜이 오고 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국 의회 예산처가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재정 고갈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살펴보고 이번 주까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이 임박했습니다. 수혜 업종 살펴봅니다.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9월 말에 재정 고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다시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평균적으로 20% 가까운 하락세 보였는데요. 그런데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시장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뒷바탕에는 FOMC를 비롯한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 완화 기조가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냈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쳤던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 근데 이 부분이 목요일 2월 28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반 정도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그 그 협상이 결렬되었다라는 분위기가 시장 내 급작스럽게 전파가 되면서 시장 급락하는 분위기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 근데 지난 주말 이 부분을 놓고 시장 내 다양한 평가들, 다양한 시장 내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 부분들, 시장 내 예고가 이미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그 합의 결렬 자체가 그다지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점에 시장 일단은 어떤 그 포커스가 맺혀지면서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하락 분위기, 하락세는 조금 좀 과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 주말 내내 아마도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시장에 미쳤던 영향, 악재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의 소비 지표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여기에 제조업 지표마저도 조금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결렬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일단 지난주 전체적인 어떤 그 악재를 만들었었던 시장 하락을 만들었었던 그런 분위기, 그런 재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시장의 호재는 오히려 이보다는 조금 좀 많았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한 연장 소식 확실하게 전해지면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마감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긍정적인 기대감 시장 내 계속 불어오고 있었다라는 점. 여기에 FOMC의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계속 시장 내 전달이 되어 갔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어제였죠. 어제부터 개막이 된 중국의 양회 개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호재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부분. 분명한 것. 그렇다면 이제는 아마도 미국 시장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의 다른 부분 동조화냐 비동조화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 비동조화를 만들어낼 가장 중요한 근거는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결렬에 의한 어떤 그 악재, 이런 부분들이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닐까의 여부.
아니면 글로벌 동조화 가능성이 있다라면 우리 시장과 글로벌 동조화의 가능성의 어떤 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소비 부양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결국은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오히려 시장 내 조금은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G2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오히려 이를 누르고 이를 상쇄시키면서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 휴장을 했었던 지난주 3월 1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어떤 그 기운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 가장 뒷 배경에는 두 가지죠.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3월 중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전체적인 무역 분쟁의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기대감들이 일단 시장 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오히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시금 부각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시장의 급락 부분을 다소간 만회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기대감 분명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분명히 시장 내 잔존하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 정치적 이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초안이 완성됐다라는 보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다만 브렉시트와 관련된 하원 투표 앞으로 다음 주 정도, 지금 3월 12일 여전히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을 다소간 조금 좀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장병 예산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 이에 대한 하원 선포 무효안을 가결시켰다라는 부분. 이 무효안의 가결, 이제 상원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겨진 이내에 이에 대한 어떤 그 투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아마도 정치적인 어떤 그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으로 시장 내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내 독일산과 우리 일본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자동차 고유관세 부과 가능성.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이 부분은 부채한도 증액 관련 이슈는 일단 미국의 감세 관련 이슈와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 감세를 하다 보니까 부채한도 증액을 유예시켰고 22조 달러에 대한 부채한도 증액건을 지금 현재 계속 다시금 지난 주말부터 복귀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9월 이내 지금 현재 미 정부의 예산 동결이 예산이 이제 고갈이 되면서 재정이 고갈이 되면서 전체적인 채권 발행도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상당 부분 혼란을 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채권 시장 물론 금융 시장까지 혼돈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 부분이 조금씩 시장 안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이제 어제부터 개막된 중국의 양회,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 쪽보다는 아마도 중국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의 이동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양회 진행 이제 되고 있다라는 점, 이제 특히나 5일부터 전인대 개막이 됩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정협이 개막이 됐고요. 이제 5일부터는 전인대가 개막이 되는데, 전인대 개막 연설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려봅니다. 일단 경제 목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비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가전하향, 이구환진. 과거에 한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죠? 가전하향.
그 가전제품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구 소비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구 소비재, 농촌 지역으로의 어떤 그 확대를 위해서, 확산을 위해서,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정책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구환신, 오래된 제품을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보조금 지급 정책. 이런 부분과 함께 5G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개혁 개방과 혁신 방안, 모든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인대가 개막되고 개막 연설에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내일은 우리나라의 4분기 GDP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GDP 발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마도 IT, 반도체 산업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가 얼마만큼 우리 G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아마도 정부의 소비 확대를 통한 전체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새로운 어떤 튜닝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22 통화정책 회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FOMC의 금리 스탠스의 변화에 맞춰서 22도 과연 통화정책 스탠스를 맞춰 나갈지 안 나갈지의 여부 분명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제 목요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중국의 수출입 지표와 소비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 소위 말하는 물가 지표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일단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은 더 이번 주는 포커스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중국 관광주, 여행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서서히 좀 높여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 보아야 할 이벤트 짚어주셨는데요. 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죠. 바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3월 내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 전쟁과 관련한 빅딜이 오고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혜 업종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관세 유예, 일단 그쪽으로 방향 가닥을 잡고 있고, 관세가 이제 거의 철폐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마저도 불개하는 그런 부분 나오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주 중반부터 사실상 고위급 회담에서 지난주 이제 24일경이었죠. 나오게 되면서 6개 분야에 대한 세부안이 지금 이제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주말로 갈수록 초안이 마련되었다라는 쪽으로 확정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거의 양국 간 정상회담 3월 중순 예정이 되면서, 예견이 되면서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점. 여기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점은요, 일단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중국 대미무역 흑자에 대한 감축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미국산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확대한다. 특히나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약속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는 농산물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와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행 보장안이 마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행 보장안을 놓고 사실상 양국 간에 서로 간에 이견이 상당 부분 존재했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미국 측 발표에 의하면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이행 보장안이 이미 마련되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거의 이제 합의안이 끝났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시장 내에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기대감,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더 나아가서 중국 양회를 통한 중국의 소비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소비 부양에 대한 관심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MOU의 초안, MOU를 마련을 했는데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 중에 저는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율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맺어보자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4월이면 4월과 10월 매년 두 차례 미국에서는 환율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매년 우리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율 조작국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부를 놓고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우려감을 갖게 되고 근데 이 환율 조작국 사실상 이번 4월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맺어지지 않는다라면 4월 환율 조작국에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MOU를 통해서 환율 쪽에 대해서 위안화의 절하가 아닌 위안화의 절상 쪽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용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앞으로 시장의 변화는 중국 위안화의 강세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맺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해결 내지는 해소, 우려감 완화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어떤 그림이 시장 내에 가장 먼저 나올까라는 부분은 결국은 위안화의 강세라는 그림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위안화의 강세, 중국 내구 소비재의 증가 그리고 중국 구매력의 상승이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은 중국 소비주 중국 내 수출하고 있는 엔터 관련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에 대한 관심 위안화의 강세의 최대 수혜주일 부분 수혜 업종일 부분 이 부분에 가장 먼저 시장 내 긍정적인 영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분명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이라 하면 위안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위안화 강세의 수혜주는 중국 소비주와 중국 엔터 여행 관련주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1차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속에 넣어 두시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다소간 조금 좀 어떤 그 아직까지는 좀 갈등의 양상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나 중국 화웨이, 멍 CFO에 대한 어떤 그 인도 소식 이런 부분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이 신병 인도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갈등이 아직 끝났다라는 부분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러한 주도권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 IT 기업들의 행보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우리가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엔 조금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분명하게 좀 드려보고요. 조금은 좀 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보게 됩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IT 쪽에서는 갈등이 계속되겠지만은 위안화 강세 가능성을 염두했을 때 소비주, 엔터주 그리고 여행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정치 이슈로도 조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부채 한도 이슈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예산처가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재정 고갈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 절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실예를 들면요, 불과 얼마 전이죠. 오바마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가 동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결된 시기, 2011년인데요. 동결된 시기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의 강등은
금리 시장의 변화, 채권 시장의 변화를 바로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고요. 부채 한도가 동결이 돼서 부채를 발행을 소위 말하는 채권 발행을 못하게 되면 채권 시장의 마비 내지는 채권 시장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새로운 이슈이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제 물론 상하원에서 미국 상하원에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의 어떤 그 갈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다소간 지금 불안해 보이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의 어떤 그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 아마도 시장 내 당분간 조금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부채 한도는 일단 유예 마감이 3월 1일이었습니다. 유예 전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였는데요. 부채 한도 적용이 3월 2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의 그 2017년이었습니다. 그 감세 결정을 하게 되면서 기업 감세 결정을 하게 되면서 유예를 하는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그대로 유예가 되는 그런 그림. 근데 유예 기한 마감이 지난 3월 1일로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원상복귀 그렇다면 지금 현재 22조 달러의 틀 안에서 다시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점. 근데 이 22조 달러의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돌아오는 9월이면 불과 6개월 안에 부채 한도에 이제 그 재정 고갈이 나타나게 된다. 재정 고갈이 나타나면 결국은 채무 국채를 발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 그렇게 되면 국가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채권 시장의 혼란,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까지 확산되어질 가능성. 이 부분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로 제기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조금 좀 그 보폭이 지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하원 무효 안 가결 소식 이 부분 이제 2주 이내에 이제 그 상원으로 표결 지금 넘어가게 되면서 과연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장병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 내 잔존 불안감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 이 부분도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아직 모든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여전히 시장 내 불안감으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마음속에 좀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짚고 왔는데요. 이런 우려 속에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막이 올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기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먼저 우리 시장 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중국 시장이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국 시장이 먼저 상승을 해야만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중국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데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쩌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양회에 의한 결과물은 가장 먼저 상해 증시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점. 최근 중국 증시 상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중국 증시 1%가 넘는 1.8%의 급등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최근 중국 증시 상승 배경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 1가지. 2번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3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양회 개막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양회라는 점은 연중 최대 정치 행사다라는 점, 이에 대한 기대감.
네 번째, 중국 A주의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확대. 다들 알고 계시죠? 5%에서 점진적으로 20%까지 4배 올해 안에 확대를 한다라는 점. 우리 시장은 다소 한 0.6%포인트 정도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중국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분명히 이 네 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중국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세를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보여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이 차이나 돌풍,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큰 매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안화의 절상이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위안화의 절상은 중국 경기의 개선을 의미를 하고, 중국 경기의 개선, 그동안은 작년 한 해 동안은 상당 부분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 방향으로 눌렀다라면, 왜냐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하라는 그런 어떤 그 맞불 정책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중국 정부가 해왔다라는 점. 이제는 해결되어가는 그런 그림 속에선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될 것이고, 위안화의 절상을 통해서 오히려 외국인들 그리고 중국인들의 중국 증시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양의 개막과 함께 최근 중국 시장 추가 상승 기대가 분명히 됩니다. 일단 상해 증시 3,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보면 신규 계좌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화랑장세를 의미하고 있는 대주 신용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중국 A주의 편입 확대,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의 긍정적인 그림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우리 시장 상당 부분 중국 시장의 어떤 그 눈치 보게 된 중국 시장과의 동조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현 주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회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되겠죠. 양회 핵심 포인트, 경기 부양의 강도가 과연 어느 정도나 나올까? 여기에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외국 기업의 내국인 대우, 외국인의 투자 영역을 점차 확대시킨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전체적인 경기 부양의 어떤 그 강도,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개막 연설, 내일 시작이 되는 전인대 개막 연설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2019년 경제 목표, 물론 다소간 작년보다는 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경제 목표는 시장의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안도감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 따라서 시장 내 상당 부분 안도 랠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5G를 포함한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체계 세부 내용, 소비 부양을 위한 경제 정책, 이야기는 결국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구환신과 가전 하향 중심의 소비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의 지급이다라는 부분. 따라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는 중국,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그 위안화의 강세, 위안화 강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수혜주가 어떤 업종이 될 것이냐,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핵심적인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양회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양회가 열리는 가운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 이제 점점 어떤 그 큰 변화, 소위 말하는 빅체인지를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빅체인지, 이슈들이 변하고 있다. 이슈들이 이제 해결되어가는 이슈, 소위 말하는 점차 시장의 중심에 있다가 사라져가는 이슈, 아니면 새롭게
시장 내 떠올라드는 이슈, 그리고 시장의 지금 핵심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슈, 이 이슈들의 어떤 그 변화 양상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인 빅체인지를 생각을 해 두시면 아마도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로 아마도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긴장에 대한 완화 부분이다라는 점. 두 번째, 글로벌 시장 내 금리 스탠스의 완화 기조다라는 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경제 지표의 둔화. 경제 지표의 둔화는 글로벌 금리 스탠스 완화가 덮어버리는,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어 간다라는 점. 여기에 소멸되어 가는 이슈, 이제 져가는 이슈, 시장에서 잊혀져 가는 이슈, 한반도 리스크, 소위 말하는 북미 회담의 어떤 그 협상, 결렬 소식, 이 부분 아마도 짧은 시간 안에 다시금 시장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미국 지난주에 있었던 소비지표 12월 소비지표의 둔화 부분, 상당히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 평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전체적인 이제 소멸되어가는 이슈, 이제 시장에서 점점 잊혀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새롭게 부각되어지는 이슈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고요. 브렉시트와 관련된 시장 내 혼란 야기 가능성, 이 부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자동차 관련, 수입 완성차 관련된 고율 관세 부과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나타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IT 주도권 전쟁,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부분, 또 하나 있죠. 트럼프의 리더십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이 부분 생각하시면, 이런 앞으로 부각 떠오를 이슈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이와 관련된 그림들 분명히 생각을 드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중국 위안화 강세와 맞물린 수혜주 찾기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긍정적인 수익률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